안녕하세요. 현대대 수학 10주차 영상입니다. 네, 먼저 LMS에도 이제 공지를 했지만요.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면요. 예, 죄송합니다. 네, 5월 22일에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두 번째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는 강의록의 5절에서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영상까지인데요. 8절에 여기 동형 확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록 기준으로는요, 이제 대수적으로 닫힌 채와 대수적 폐포, 여기 앞에까지 이제 대수적으로 닫힌 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영상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우리 대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학에도 이제 해석학이나 대수학, 또 기하, 위상수학 같이 이제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수학은 특히 좀 사람마다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취향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이제 확산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지난주에부터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계속 많아져서 이제 강의 준비와 또 개인적인 연구 이런 것을 하고 나면은 집에서 주로 뭐 TV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요즘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하는 날이면은 미리 그 본방송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미리 일도 마치고 그렇게 챙겨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셨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어머니는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또 꼭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슬기로운 생활은 보시냐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또 그 드라마는 본인하고 잘 안 맞아서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나 혼자 산다 예능을 이제 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신 날은 어머니에게 그 채널권을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이제 드라마나 방송을 예로 들더라도 이제 다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수학에서도 이제 주요 과목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제 해석학하고 이제 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해석학하고 대수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기하학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석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대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하학을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이 대수학은 특히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또 근데 이제 좀 어렵고 어려워하고 이제 좀 딱히 이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한없이 싫어지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3차 함수를 많이 생각을 이제 해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A, B, C에 따라서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A, B, C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런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나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접선을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하고 또는 뭐 적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제 대수학은 이제 이 3차 함수를 fx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3차 함수가 이제 실근 3개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실근 1개 하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근 이제 2개를 갖는데요. 그 복소수근은 이제 서로 켤레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많이 관찰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d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 마이너스 루트 d 이런 꼴로 나타나야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3차 함수에서 왜 복소수근 3개가 일어나지는 않거나 또는 실근 2개, 복소수근 1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대수학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수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대수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려운 이유인데 첫째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양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이제 과정할 때 이제 관련된 선수 학습이 관련된 선수 교과 과정이 이제 뭐 빈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해석학에 비해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 있고요. 이과생이라면 이제 대부분 필수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또 대학교 와서도 1학년 때 또 미적분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또 이제 해석학 원투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학 쪽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추상적인 이제 대수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잠깐, 고1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1, 2학년 때 선형대수학을 잠깐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대수학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이제 갑자기 양도 많고 또 특히 이제 다음번에서 얘기하겠지만 대수학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추상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추상적인 수학 대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기에 이제 쉬운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수학을 이제 어려워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해석학하고 또 비교를 한다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해석학하고 대수학하고 이제 배워야 할 양이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고 할 때요.
이제 사범대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범대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등 임용 시험, 중등 선발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석학은 이제 대략적으로 배워야 할 범위가 한 이쯤, 처음부터 어디 중간 좀 이상까지 라고 한다면요. 대수학은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제 수학 전공자와 같이 대부분 다 끝까지 이제 배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석학도 어쨌거나 이제 2학년 때에 이제 1년에 걸쳐서 배우고요. 해석학도 2학기에 걸쳐서 하고 대수학도 이제 대부분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이제 2학기에 걸쳐서 하니까 양이 사실 해석학에 비해 훨씬 많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해석학하고 대수학은 이제 똑같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그 개념의 양이 차이가 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해석학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개념을 공부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풀고 또 추가 개념을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수학은 사실 문제 하나를 풀려면 개념 첫 번째 개념을 배우고 또 두 번째 개념을 또 배우고요. 또 세 번째 개념을 또 추가로 익히고 이런 것을 다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그래야 겨우 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 주요 과목 중에 해석학하고 예를 들어 비교를 한다면은 좀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대수학을 또 다른 과목보다 또 유달리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ZN 같은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연산 구조나 이런 추상적인 이런 군이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이런 대수학에 오히려 흥미를 느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는 해석하기에 비해 빈약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석하기에 비해 빈약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앞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석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대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대수학은 좀 호불호가 유달리 이제 많이 갈리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양도 해석학에 비해 앞서 말했지만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으로 공부하기에 쉬운 과목이 아닌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해석학에 비해 거의 과장해서 말하면은 거의 이제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그런 양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쉬운 과목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런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전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대수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로 생각을 한다면요. 정의는 그냥 기본적인 단어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는
모두 정확하게 전부 알아야 하고요. 또 사실 주요 정리도 웬만한 것은 다 전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정리의 증명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을 처음 공부하면서 모든 증명을 숙지하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요 정리를 전부 암기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가끔 이제 강조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정말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증명들이 있는데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증명은 또 추가로 그 증명 방법을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이제 외워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학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긴 한데요. 이제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기계적인 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지난 학기 시간에도 강조를 하지만 뭐 어떤 파이가 뭐 G에서 G'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다. 이제 이런 거를 증명을 할 때 이런 거를 뭐 이제 물론 이 완전 모든 본질을 이제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준동형 사상이다 이런 걸 증명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한 거는 그냥 준동형 사상의 정의를 이용을 하고 그냥 그 정의를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가끔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정의와 주요 정리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 뭐 기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한 가지 개념을 알고 또 그 다음 개념을 알고 또 다음 개념을 알고 이런 걸 모두 복합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해석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공부를 만약에 예를 들어 다 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이제 쉬운 과목이 바로 대수학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대수학은 이제 공부를 다 이제 제대로 하고 나면은 뭔가 약간 이제 시야가 한 수에서 두 수 이제 더 넓어지고요. 뭔가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길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약간 레벨업을 하는 느낌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이 개념을 적용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보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석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뭔가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뭐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다 하고 나더라도 이제 만약에 굉장한 이제 심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문제풀이 방법이 한 번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문제에 맞는 특수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수학 과목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면요. 네,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또 사람마다 이제 그 취향이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해석학보다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석학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도 이제 또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또 그 문제에 맞는 그런 풀이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해석학에 비해서 어려운 점은 해석학은 어쨌거나 실수에서 알고 있는 우리 구체적인 뭔가 함수에 관한 이론을 생각한다면은 대수학에서는 약간 추상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그동안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그런 수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목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한없이 좋아하고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이라면은 이 과목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이 과목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같이 잘 이제 나아가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영상부터 이제 대수적으로 닫힌 체와 대수적 폐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